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가를 착한 폭력의 주체라고 해석하겠습니다. 무게중심을 공권력의 강제성에 두는 일이죠. 다수를 위해서는 강제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세금이 그렇고 각종 법규가 이런 기능을 합니다. 불편하죠. 때론 부당하게 당하기도 합니다. 피해가 소소할 때는 다수를 위해 참게 됩니다만 개인의 삶을 뒤집는 결과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국가가 무고한 개인을 침몰시키는 권한까지 가졌습니까? 요즘 들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건 말이죠. 무능하고 기만에 몰두하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박현경 씨 모시고 다소 무겁지만 우리가 꼭 듣고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미네르바 사건 말씀해 주셨고 정현주 사장 얘기 잠깐 하고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죠? 예,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책은 옹호자들이란 책이고요. 예. 2008년부터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예. 행적인데 짧지만 강렬한 한국 현대사를 예. 조망할 수 있는 법적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PD 수첩의 광우병 사태를 보도했던 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 2월 달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로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 타결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 의심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검역도 중단되고 이제 수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그 전에 이미 얘기가 되고 있었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당선되자마자 바로 협상을 해서 타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PD수첩이 긴급 취재를 하자. 이거를 조금 시일을 끌고 더 철저하게 조사해서 방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타결이 다 완료가 되면 그래서 그 긴급 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4월 29일 날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이 약속했겠죠. 아니 다른 세계 어느 나라들도 수입 안 하는 거를 왜 우리가 먹어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굶주리고 사나요? 거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국민들이 마음껏 먹고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너나 했죠. 많이 드세요. 정말 어이가 없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의 국민의 건강을 생각 안 하고 맛있는 쇠고기 저희가 너무 가난한가요? 북한 사람인가요? 싸고 질 좋은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양반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 소고기를 미국산 소고기를 맛있게 먹는 장면까지 연출하는 희극적인 사건도 있었죠. 그것도 60년대 스타일이죠, 그게. 그런데도 청와대 식당이나 국회 식당에는 그거 안 들어갔다고 또 기사도 났었어요. 그러니까요. 지도는 안 먹은 거잖아요. 절대 안 먹죠. 에이. 그래서 이 방송을 긴급하게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대통령이 첫 대국민 사과를 5월 22일에 하게 되는데요.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고 두 번째 사과를 또 6월 달에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괴인의 명예가 실추됐잖아요. 대통령의 명예가. 그렇죠. 그래서 정부 농식품부를 시켰겠죠. 그래서 그 농식품부가 제작진,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 협상을 또 하게 되죠. 이제 이게 퍼지고 또 촛불 시위가 막 일어나거든요. 네, 어마어마했죠, 그때. 다시 이제 협상을 해라 이러면서 네. 다시 한번 추가 협상을 하게 되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일이 진전이 되는 거죠. 만약 피디수첩이 방송이 안 됐다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모르고 먹었겠죠. 네. 저는 그게 안전성의 문제 물론 중요한 거지만 항상 그 정부의 대처 자세가 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네. 어떻게 대처하느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알릴 건 먼저 알리고 이러이러하다. 조금 더 원한다면 왜 우리 정부는 우리 당국자들은 미국에 대해서 당신네 고기를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갖고 가려고 했는데 네. 국민들이 저 난리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봐라 지금 저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네. 우리는 수입 이렇게는 못 하겠으니까 다른 나라들 가져가는 국제 기준 정도만 수입을 하고 그 이상은 안 되겠다. 미안하다. 네. 라고 했어야죠. 네. 왜 그렇죠. 남들 왜 수입 안 하는 거 우리는 다 가져다 먹냐고요. 그러니까 광우병이 의심되는 인자가 있는 것까지 그리고 예. 그전에는 30개월령 미만의 소 뭐 이런 게 지정이 있었는데 예, 예. 개월령 수도 없애버리고 예. 뼈도 다 수입하고 모든 걸 다 수입하는 걸로 전면 허용한 거죠. 갑자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프레시안에 기사를 하나 기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 국민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나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지 않겠다. 네. 제 기억으로는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 네. 아직까지. 네. 집에서 당연히 호주산이나 뉴질랜드산 먹어요. 미국산보다 네. 제가 굉장히 입맛이 까다로운데 호주산은 뉴질랜드산보다 누린내가 조금 덜합니다. 고기 누린내가 있어요. 네. 피냄새가. 네. 뉴질랜드산보다 미국산이 또 냄새가 덜해요. 실제로 우리 입맛에 맞게 개량을 많이 한 거라서 네. 미국에서 들여온 소들이 네. 한우와 가장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인식을 하는 안 먹어요. 네. 써 있으면 안 먹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지키고 있는데 모르고 먹는 것까지 어쩌겠어요. 하지만 알고도 마트에 가서 미국산 소고기를 사거나 아니면 식당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달래서 먹지는 않아요. 네, 뭐 이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최근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어떤 그 조심해야 되지 않냐고 경고가 지금 되고 있는 내용이 복제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나 이런 쪽 그 복제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인간의 유전자라든지 여러 가지 유전자를 넣어서 복제소를 만들어서 그거를 유통시키고 있고 식용으로요. 이제 원래는 아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시민들이 이게 복제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표기해라라고 했는데 미국에서는 뭐 문제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그게 이제 유통이 되고 있다.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유전자 변형콩하고 마찬가지예요. 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복제소 얘기도 뭐 이거는 이제 피디수첩은 그냥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였죠. 네. 예, 그거를 정부가 이제 그걸 협상을 하게 된 그 시점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방미해서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협상 타결된 날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들고 간 거예요. 예, 그렇죠. 미국 대통령 만나겠는데 그 전날 협상 타결하고 이제 난 이렇게 했습니다. 잘 봐주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쩔쩔매야 되는 거예요? 그 미국 CIA나 이런 데서 우리 대통령들의 온갖 비리를 다 알고 있나 보죠?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네. 위키리스크에서 벌써 비밀 문서가 공개돼서 세계적으로 이제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났죠. 왜 쩔쩔 제가 대통령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다들 왜 그 근처에만 가도 미국한테 그렇게 쩔쩔매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게 아무리 봐도 애국심은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 이런 거죠. 네. 도대체 뭔 약점을 잡혔길래 도대체가. 혜택을 준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약점이라기보다. 혜택이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돈 준다고 했을까요? 대통령 이후의 생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다 까발려가지고 감옥 가게 만들겠다? 대통령 못하게 하겠다? 그거는 아닐 것 같고, 글쎄요. 이제 뭐 대통령 5년만 하고 살 건 아니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요, 국영화. 뭔가가 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분에. 네. 예, 이런 말 하는 게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왜 저럴까 정말 의문이거든요. 네. 이해할 수가 없는 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농식품부가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추가 협상을 발표하면서 이제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이제 PD수첩의 수사 의뢰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이 사표를 냅니다. 도저히 이거는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언론이 비판하거나 이렇게 보도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수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자기는 그냥 못하겠다고 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지나 했는데 다시 재배정해서 다른 형사 6부라는 곳에 다시 재배정해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제작진 5명을. 사표 낸 분이 누구시죠?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장 사표입니다. 임수빈. 네. 중앙지검 형사 2부장. 네. 임수빈 검사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빈 검사님. 주변에 혹시 뵙게 되면은 꼭 인사드리세요. 네.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결국 1심, 2심, 3심 전원 무죄 다 대법원까지 무죄 확정 판결을 받거든요. 근데 이게 무죄 확정이 됐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의도했던 거는 이 사람들을 뭐 유죄로 하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의제였던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의 초점을 그냥 광우병 괴담, 그때 괴담이란 말 들었잖아요. 광우병 예. 괴담을 만들어냈다, PD수첩이. 그리고 PD수첩이 왜곡했다. 오역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의도적으로 편집해서, 정부의 시책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명예훼손을 했다. 네, 이런 외국의 쪽으로, 환자 사례를 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마녀사장으로 몰아갔죠. 네. 모든 언론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회적 의제를 급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충분히 이제 할 만큼 했다는 거죠. 뭐 그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뭐 또 뭐 신문하고 이러면서 또 언론상에서 일파만파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시민들의 촛불 집회나 이런 거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네. 광우병 괴담이라는 걸로 핵심이 옮겨갔죠. 그러니까 머릿말, 슬로건 그런 걸 잡아내는 거는 이 썩은 보수들이 아주 참 능숙해요. 네. 잡아내는 건 물론 이번 6.4 지방선거도 그런 거에서 졌다. 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네. 하고 있는데 광우병 괴담. 괴담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아주 묘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 PD수첩이 조금 실수는 했어요. 그게 긴급하게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경각심을 일으켜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지식도 어떻게든 다시 한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며칠 밤을 새면서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방송을 했는데 이제 오역이 몇 개 있었죠. 이제 방송 중에 실수가 뭐 다운호소,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걸린 소라고 이제 잘못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그 인간 광우병 걸려서 이제 그로 추정되는 사람 그 영국 소녀였던가요, 그게? 그 소녀였죠. 예, 예.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인터뷰도 하고 예, 이랬는데 예. 결국은 그 진행 중에 이 사람이 인간광우병이 아닌 걸로 사망한 걸로 나중에 판결이 이제 그 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인간광우병이라고 의심된다고요. 미국 언론에서 다 얘기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거짓이다. 왜 확인되지 않은 걸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예훼손 소송을 걸게 되죠. 그 주체, 명예훼손의 주체, 그러니까 국가가 주체인 거죠. 네, 근데 국가의 명예를 피해자는 실추했다. 이명박 대통령이고요. 대국민 사과를 했으니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됐으니 정부, 특히 농식품부도 실추됐다. 우리가 협상을 제대로 했는데 너네 왜 뭐 협상을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명예훼손죄로 걸죠. 사과할 일이 한둘입니까? 그걸 명예라고 무슨. 아이. 네, 그 다운호소 같은 경우에는 그 불법 도축 장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게 이제 미국의 굉장히 큰 동물 보호 단체가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광우병 등 그런 질병의 위험이 있는 다운호소는 원래 이제 검사 후에 도축을 해야 되는데 검사도 없이 불법 도축해서 식용으로 하고 있는 거를 미국 내에서 그걸 비밀에 촬영해서 미국 내에서도 크게 리콜 사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이제 그 사건이 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바로 또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 나온서 사망한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미국소에 대해서 그 협상을 뭐 중단하거나 아니면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무 문제 없다라고 계속 진행을 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거죠. 그걸 좀 더 네. 국민을 핑계 대서라도 네. 시간을 끌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도대체 뭐가 캥겨서 그랬냐는 거죠. 그게 답답해요, 저는. 예, 이제 뭐 취임하고 나서 미국 대통령에게 이제 만나기 전에 선물로 아까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꼭 선물을 그렇게 줘야 되냐고요. 그렇죠. 왜? 도대체 왜? 왜? 친미 대통령이면 좀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아요? 아니, 내 나라, 내 국민들이 벌어서 먹고 사는 거고, 내 팔 내가 흔들고, 미국 너무 지팔 지가 흔드는 거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네. 제가 이러면은 이게 반미주의자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체적인 거지. 그렇잖아요. 네. 내 맘대로 총 한 방 못 쏘는 나라에서 무슨, 흥분해, 제가 자꾸 이거 오늘 흥분하네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네, 뭐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이 일어났지만 이제 2014년에 그 1월 달에 PD 수첩을 기소했던 정병두 검사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됩니다. 정부 입장에서 잘한 일이니까요. 네. 사회적 의제를 딱 광우병 괴담으로 옮겨놨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훌륭합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PD수첩 논란은 이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게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4년 4월 7일 날 그 PD수첩 제작진에게 또다시 정직 감봉 중징계를 한 거예요. MBC 사측이. 네. 명예를 훼손했다. 우리 방송에. 이래서 징계와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작진 4명, 5명에게요. 그 정직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 아니 그때 당시에 네. 그 이 뭐 사건이 몇 개월 이렇게 2011년도에 네. 이제 정직과 그 감봉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죄 선고가 되고 나서 정직 처분 그 취소 소송을 해서 무효 판결이 났어요. 징계 무효다. 예, 예. 해서 징계 처분을 취소했는데 예. 또다시 2014년 4월 7일 얼마 전에 다시 이제 이중처벌 논란이 일면서 이제 이것도 뉴스화가 됐는데요. 어떤 헤드라인을 봤더니 제작진 부관 참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직을 하면은 아마 월급이 안 나오죠? 정직 네, 당하면. 그렇습니다. 감봉은 뭐 줄어서라도 나오는데 네. 정직이 되면 월급이 안 나와요. 네. 그거 개인한테는 또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월급쟁이가 월급 안 나오면 어떡하라고요. 그 이후에 오마이뉴스의 기자가 그 조능희 MBC PD랑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떠냐, 지금 정지 처분 당했는데, 네, 네. 그랬더니 이제, 아니면 뉴스타파나 이런데 대한 언론으로 갈 네, 수도 네. 있지 않느냐. 네. 그때 얘기를 했더니 그 PD는 그 뉴스타파를 보면서 정말 뉴스타파만한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저거 다 MBC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런 도달할 생각이 수 들고 있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MBC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PT 수첩이랑 예. 어떤 그런 것들이 예.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MBC인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억울하겠죠. 그런 사회적으로 정말 온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위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막아냈는데 결국은 계속 정직, 감봉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또 그 있고. 내부에서도 그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료 중에도.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료들이 다 응원해주면 좀 나을 건데 그 동료들조차도 니들이 괴담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을 건데 네. 그건 정말 참기 힘들겠네요. 그래서 2011년도에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때 이렇게 이게 처음에 이제 막 뭐 수사 의뢰받고 뭐 이럴 때는 네. 사람들이 와서 다 막 어떡하냐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MBC 기자들이 예, 다 예, 근데 예. PD들이 정직 3개월을 받고 이렇게 됐다 했더니만 그 동료들이 그래 이러고 넘어가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 동안 MB 정권이 출범한 그 동안 MBC에 징계된 사람이 해고 포함해서 2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사람이 200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조직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정직당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그 개인과 친하면 네. 주시해서 봐요. 네. 저놈도 이런 게 그렇죠.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지 친한 척하거나 그 사람들 위로한다고 술 먹고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게 많은데 뭐 전에 뭐 이상호 기자도 제가 책을 보니 제가 뭐 책을 편집해서 만들기도 했지만 뭐 내부 고발자처럼 돼서 뭐 혼자 여의도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아무도 밥을 같이 안 먹어주니까. 예, 근처에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피증이 생기는 거죠. 누가 날 볼까봐 숨어 있고, 네. 그리고 어느 날 회사 와보면 책상이 없어져 있고, 제 책상 어디 갔어요? 그러면 옆에 복사기 옆에 거기 그냥 앉으라고 하고. 메뚜기 되는 거예요. 그거 네. 메뚜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회사에서는 네. 메뚜기라고 그러는데. 다 투명인간 취급하고요. 네. 아무도. 자리가 없으니까 빈자리에 앉아있다가 누가 오면 다른 빈자리로 폴짝 뛰는 거예요. 네. 또 주인이 오면 또 폴짝 뛰고.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빈자리로 폴짝폴짝 뛰어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다 퇴근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메뚜기라고 그래요. 많군요. 저는, 네. 네. 저도 뭐 가끔. 일반 회사에서도요? 그러면 네. 그거는. 현장이 일반 물론 특성은 다르지만 현장이 끝내고 준공하고 본사로 들어왔는데 자리가 없잖아요. 네. 본사에 앉아 있을 거 아니고 좀 있다가 또 현장을 가게 되거나 아니면 저걸 어떻게 잘라야 되는데 이러면 자리를 안 주는 거예요 따로. 네. 그냥 어디 빈자리에 앉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앉아 있다가 출장 간 친구 자리에 하루 이렇게 앉아 있다가 또 누가 와서 뭐 한다 그러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정말로 그럽니다. 네. 정말로. 옛날에는 복도에 정말 쭉 책상을 놨었다 그래요. 네. 사우디 경기가 죽을 때. 그래서 그때 이상호 기자랑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 별명이 트러블 메이커였다고. 그 동료들 사이에서. 가까이 오면 정말 다 이렇게 기피하고 얘기도 안 하고. 스스로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어지겠어요. 남들이 그렇게 그럼요. 자기를 대우하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그 감봉철 중징계 얘기를 드렸지만 그 오늘이 아니라 6월 17일이죠. 6월 17일자 기사를 보니까 네. 광우병 PD초 제작진이 중앙일보 상대로 해서 그 중앙일보가 이제 뭐 그 아까 그 인간 광우병 관련된 환자의 네. 죽음에 대해서 뭐 과장된 보도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던 거에 대해서 그 보도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판결이 나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예.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 승소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이제 검사도 같이 걸었는데 검사한테는 패소했고요. 중앙일보한테는 승소했습니다. 검사한테는 질 수밖에 없었겠죠. 네, 네. 거기가 어떤 데인데요. 네, 그래서 인당 800만 원씩에서 4천만 원을 이제 배상하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한 100배쯤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런 손해배상 금액이. 그러니까 100배인데. 이 피디수첩 제작진은 끊임없이 자기네들의 명예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이런 소송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지겹겠어요. 인생이 거의 망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더 지금 그 많은 인원과 그 좋은 기자재와 그 훌륭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네. 좋은 방송할 수 있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 걱정하는 것, 정부의 비리도 파헤쳐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지금 시달리고 일도 못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 그 제작진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김보슬 MBC PD가 이제 여자분인데요. 예. 뭐 그때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약혼자 집 앞에 그 갔다가 바로 거기서 포승줄을 묶여갖고 뭐 이제 체포가 되는데 그 김보슬 PD가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PD 수첩 사건의 학습 효과 이렇게 해서 이기기 위해 우린 죽을 힘을 다했지만 어쩌면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PD 수첩 사건은 정권으로 하여금 언론 장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를 비판하면 수사받고 각종 소송에 시달릴 수 있다는 교훈 아닌 교훈을 저를 비롯한 다른 언론인들에게 던져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PD수첩 사건이 언론계에 강한 위축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언론인이 체포되고 검찰 조사를 받고 형사법정에선 선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 마음의 빚은 당시의 제작진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가슴 한구석에 무겁게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이상인데요. 왜 자기가 이렇게 피해의식을 느끼고 빚을 느껴야 되는지 마음의 빚을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거를 부당하다고 가슴속에 간직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라 그러면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네. 그 기자들을 진짜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더 절망스럽네요, 저는. 네, 최근에 그래서 KBS 그 기자들과 그 예. 보도 쪽이 그 PD들이 뭐 해서 그 방송을 뉴스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파업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서로 뭉쳐서 하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한두 팀이라든지 한 명이라든지 이런 뭐 방송인 한 명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겠죠. 저는 KBS 파업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영원히. 네, 그래도 사장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아니, 파업을 하니까
KBS에 볼만한 게 많아졌어요. 아, 네. 파업하니까 뉴스 쓸데없는 빼고요. 소리, 예,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네. 방송도 각종 그 명품 다큐들도 좀 나오고 네. 볼 게 많아져서 아주 영원히 파업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세월호 사건 하면서 JTBC가 굉장히 올라섰거든요. 예. 예, 근데 제 조능희 MBC PD랑 그 오만윤 씨랑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최근에 그 예능 PD들이 퇴사 후에 다 종편인 그 JTBC행을 택한대요. 그래서 자율성이 일반 공중파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뉴스는 어떠냐 했더니 이제 그 조능희 PD가 뭐 자발성과 창의성이 생명인데 진짜 상명하복인 조직, 이런 군사 조직 같은 이런 데는 PD들이 견디기 힘들다. 이해한다. 그죠. 근데 나는 MBC인이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언론인들이 참 더 고초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물론 제정신인 분들이 네. 고초를 받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옹호자들. 저희도 누군가를 바른 거는 옹호해야 되겠죠. 네. 새롭게 느낍니다. 새롭게. 옹호해야 되는 것들.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고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네르바 사건, 정현주 KBS 사장 해임 사건, PD수첩 광우병 사건,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2009년 전교조 시국 선언 사건, 용산 참사 등등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합니다. 산이냐 알칼리냐를 가르는 용지 말입니다. 미친놈들이다, 빨갱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 소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요? 해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다들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죠. 저하고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저를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고 비웃을 겁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했는데 그걸 비난한다면 그쪽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불에 타 죽고 아들은 살인자로 잡혀가는 세상이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왜곡은 바로잡고 기만은 들춰내고 탐욕은 뿌리 뽑아야 합니다. 내일 아니라고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100분의 1이라는 확률 말입니다. 100번 하면 한 번 정도 일어나는 뜻이죠. 근데 첫 번째에 내가 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0번을 내리당하고 나머지 990번을 지나가는 경우도 이것도 확률은 100분의 1입니다. 일단은 제가 소개한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불행은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악마는 골목마다 숨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